재정 정책은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장기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조세를 경제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 수입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반면 수요균형 인플레이션을 발생했을 때 정부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조세 수입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 정책을 실시한다. 정제의 자동 안정성은 순조세 수입이 경기 선의 즉 GDP 수준과 정의 관계를 가지면서 편도하는 것이 기인한다. 재정의 자동 안정성에 따라 경기 침체기에는 저절로 순조세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의 폭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 반면 경기 확장기에는 순조세 수입이 늘어나고 재정 적자가 감소하거나 재정 흑자로 전환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게 된다. 실제 재정 적자 또는 흑자의 크기는 재정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즉 GDP의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기 조정 예산이란 이렇게 재정 정수지 가운데 GDP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 조정 예산이란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일 경우에는 예상되는 재정 적자는 또는 흑자의 크기를 말한다. 따라서 재량적 재정 정책의 기조가 확장적, 중립적, 긴축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GDP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제외한 경기 조정의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01년은 이팅 고품 붕괴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집어들자 부시 행정부는 한계의 세율을 인하하고 연방 상속세를 폐지하는 김스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9월 11일 뉴욕 테러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2001년 1280억 달러 흑자였던 미국의 재정 수지는 2002년에 158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된다. 2003년 부시 행정부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었던 한계의 세율 인하를 앞당겨 실시하는 동시에 배당소득과 자본이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김세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자칫 경기가 회복되어 마침내 2007년 무렵 미국 경제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나 서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위기로 인해 촉발된 2007년부터 2009년 때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2008년 미 정부와 은행은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금융과 더불어 총 52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 조치를 통과시켰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납세자들, 대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보장 수혜자들에게 조세 환급의 형태로 일익당 600달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확산적 재정 정책의 시행에 따라 2007년 완전 고용 GDP 대비 마이너스 1.3% 적자였던 경기 조정 예산이 2008년에는 마이너스 2.9%까지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후 2년 반에 걸치나고 총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그 결과 미국의 경기 조정 예상 적자는
2008년 완전 고용 GDP 대비 마이너스 2.9%에서 2009년에 7.1%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2015년에는 마이너스 1.6%로 적자 폭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환 위기는 또는 글로벌 금융 위기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대체로 재정의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